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동사는 상장 이후 작년 말까지 12만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들어서 큰 조정을 받았고 이후 상승 하락을 반복 중에 있는 현재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되면서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시점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7%대의 급락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량 출회로 인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앞으로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을 하면서 가져가셔야 될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다 물려 계실 텐데, 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하면서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자, 이런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다시 한번 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일지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에 큰 변화가 있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매수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은 반대로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최근에는 매도세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개인과 기관이 좀 팽팽하게 당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온 이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이 대부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좀 역부족이긴 하죠. 워낙 큰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은 불가피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최근에 좀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사고 팔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과 기관의 줄다리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70, 200, 370, 450, 530, 올해는 1200대까지 올라가면서 매년 상승세에 있습니다. 한 번도 눌린 적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지 못했죠.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빨간불을 기록을 했고,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올해 드디어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 왔고, 이로 인해서 이제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올라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도 꾸준한 큰 폭의 상승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140. 자, 과거에 한번 크게 올라갔었다가 이후로는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80, 40. 자, 작년에 4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6 정도. 그래서 작년 올해는 거의 부채가 없다시피 굉장히 낮은 한 자릿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굉장히 양호하고요. 자,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 EPS 마찬가지로 과거에 꾸준하게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딴 건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마이너스였고 올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일단 ROE 0.23 굉장히 좋지 못한 수준이긴 하지만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는 거에 의미 정도만 주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한 9.3, 내년에는 확실히 괜찮아지죠. 그래서 수익성 개선은 꾸준하게 되고 있지만 확실히 우리가 수익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년부터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로 15 플러스 전환에만 의미를 두자. 내년에 큰 폭의 상승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쉬운 건 이제 배당을 계속해서 지금 없었죠. 적자니까 배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올해도 일단은 흑자 전환을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할 여력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없는 것으로, 이런 점은 좀 아쉽다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현재 PER 5210, PBR은 11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보시게 되면요, 지금은 약간 저평가 구간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싼 건 아니고 약간 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약간 저평가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오늘 보호 예수 물량 풀린 얘기예요. 오늘부로 이제 34%, 약 240만 주가 이제 물량이 좀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주주들이 소유한 물량이 이제 주식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하락세를 이끌었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판로를 넓혀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이 향상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사는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와 유럽 지역 전기차,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이 협동 로봇 판매량 확대로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들 지역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남미와 동남아 진출까지 노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협동 로봇은 안전망 없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인력 부족 등 이런 것들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효율성 향상 및 안전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이런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전 세계 시장 규모에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봤을 때 약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6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 F&B는 두산 로보틱스와 치킨 로봇 솔루션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교촌 F&B의 경기도 오산 본사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활용한 이 치킨 로봇 1호기를 설치를 했고요. 향후 단계적으로 전국 매장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니까 향후에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디프렌드와도 협업 얘기가 있는데요. 자, 헬스케어 로봇과 협동 로봇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양사의 대표 제품인 헬스케어 로봇과 협동 로봇의 확산과 성장을 위해 기획한 것인데요. 협약을 통해서 5일부터 바디프렌드 주요 라운지에서 두산 로보틱스 로봇 바리스타 닥터 프레소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는 의료기기 전문 SI 업체 1호, 그리고 진상록 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팀과 내시경 카메라를 탑재한 복강경 수술 보조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 솔루션을 서울 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공급을 했고요. 유럽과 미국 등 이 글로벌 진출까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또 기대가 되는 의료기기 관련 부문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다양한 로봇 13개 라인업을 갖췄고요. 이를 토대로 공항 내 수화물 처리, 레이저 용접, 빔피킹 외에도 커피, 튀김, 교육용 키트 등 이런 다양한 곳으로 협동 로봇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수원 공장에 자동화 셀 설비를 구축을 해서 제작 시간을 줄이고 자율 이동 로봇을 활용해 효율성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니까 앞으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당히 좋은 내용들 많이 질비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 관점, 지금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것이냐 마냐의 지금 구간인데,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가격대는 뭐 무난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한 가지만 딱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떨어지는 칼날은 조심하자. 떨어지는 칼날에선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해주는 시점, 반등을 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 반등하는 거 체크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하시되 가격대만 봤을 때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가격입니다. 신규 진입에서도.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이 중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냐,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11만 5천원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일단은 보고 있고요. 11만 5천원 라인 드렸고, 여기까지 일단 보시되 여러분들 급등할 때마다 분할로 팔아 가시는 전략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라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9만원 라인 하나 드릴게요. 9만원. 그래서 이 라인이 뭐냐면요,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9만원 요 라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9만원 밑으로 꼭 평단 밑으로 빼셔서 9만원 언더로 유지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인 평단이 이미 9만원 밑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물 탈 필요 없어요. 그냥 보유만 해 나가시고 여러분들 익절 구간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물려 계신 분들은 9만원 밑으로만 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꼭 물 타서 9만원 밑으로 위치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들 많으셨고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